Private lending on Wall Street is surging. This growth trajectory.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가에서 가장 핫한 투자처라고 난리가 났던 게 바로 사모대출이었죠. 이건 안전하다, 수익률 좋다 하면서 다들 돈을 싸들고 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거대한 덫이었다면 믿어지시겠어요? 겉으론 멀쩡해 보였지만 실상은 일경원이라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썩은 고름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결국 참다 못한 폭탄이 터졌고 이제는 돈을 돌려달라고 사정을 해도 줄 돈 없으니 기다려라 라는 환매 중단 통보만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지독한 상황이에요. 월가조차 포기 선언을 한 이 역대급 위기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오늘 그 생존 전략을 제가 아주 쉽게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은 지금 이 위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시나요? 1번, 정말 위험하다. 2번,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 번호만이라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큰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1경원이라는 숫자 감이 오시나요? 1조 원이 10,000개 모여야 1경이에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00조 좀 넘으니까 우리나라가 15년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며 모아야 하는 돈이 지금 월가 한 구석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돈의 정체가 바로 사모대출이라는 겁니다. 이름은 참 고급스럽죠? Private Credit. 뭔가 부자들만 아는 특별한 투자처 같잖아요. 근데 이거 쉽게 말하면 월가판 고리대금업입니다. 은행 문턱 넘기 힘든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건데 우리는 은행보다 이자 더 받을게. 대신 너희가 망해도 우리가 가장 먼저 돈 가져갈게 라고 약속하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투자자들한테는 은행 이자보다 2, 3배는 더 주겠다. 심지어 담보도 확실하다 라며 꼬드겼죠. 퇴직하고 갈 곳 없는 우리 선배님들 돈, 평생 모은 노후자금,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까지 와, 수익률 좋네 하면서 이 독사과를 덥석 베어문 겁니다. 사실 처음 몇 년은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금리가 낮을 때는 기업들이 이자 내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월가에서는 이걸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상황이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자를 연 5% 내던 기업들이 갑자기 12%, 15%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진짜 기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기업들이 돈을 못 갚으면 원래는 망해야 하잖아요. 근데 사모대출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들 실적이 깎일까봐 혹은 펀드가 터질까봐 눈속임을 시작한 겁니다. 이자를 못 내는 좀비 기업한테 야, 너 이자 낼 돈 없지? 그럼 내가 대출 조금 더 해줄 테니까 그 돈으로 이자 갚아 라고 하는 식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카드 돌려막기 아닙니까? 이게 한두 군데면 모르겠는데 무려 1경원 규모의 시장 전체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장부에는 수익 잘 나고 있음이라고 적어놓고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냄새를 맡았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같은 사람들은 벌써 몇 달 전부터 바퀴벌레가 보인다라고 경고를 날렸어요. 그들은 이미 자기들 돈 다 빼서 도망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내 수익률 왜 이래? 하면서 뒤늦게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민낯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좀비 기업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이 좀비라는 거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괴물이 아니에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못 갚는 상태가 3년 넘게 지속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장사에서 번 돈으로 은행 이자도 못 내는 사실상 사망 선고가 내려진 회사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자도 못 내는 회사가 어떻게 망하지 않고 버젓이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직원들 월급을 주면서 버티고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사모대출의 눈 감아주기에 있습니다. 서울경제 기사를 보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이자를 못 갚는 좀비 기업들한테 현금 대신 주식이나 채권으로 이자를 받기로 하고 장부상으로는 우리 이자 잘 받았어요 라고 적어준다는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PIK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쉽게 풀면 현물 지급 대출이에요. 아니, 돈을 빌렸으면 돈으로 이자를 줘야지. 자, 여기 우리 회사 주식이야. 나중에 대박 날 거니까 이거 이자 대신 가져가 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마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이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유명해지면 사인 하나 해줄 때 이걸로 밥값 퉁치자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모펀드 매니저들이 이걸 환영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좀비 기업이 망해서 부도 처리가 되면 그 펀드 수익률이 박살나거든요. 그럼 투자자들한테 욕먹고 자기들 성과급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일단 이 기업이 살아있는 것처럼 서류만 꾸미자 하면서 썩은 고름을 계속 안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상상이 가세요? 지금 미국에만 이런 좀비 기업이 600개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들이 빌린 돈이 무려 수조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이에요. 이 거대한 거품이 지금 AI 열풍이니 주식시장 호재니 하는 화려한 커튼 뒤에 숨어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 포춘지 보도를 보면 더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모대출 시장에 바퀴벌레들이 득실거린다라고요.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였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이미 벽지 뒤에는 수천 마리가 알을 까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다이먼 회장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고수익이라는 장부 뒤에 이자 한 푼 못 내는 쓰레기 같은 대출들이 수만 건씩 쌓여 있다는 사실을요. 근데 여기서 진짜 화가 나는 건 이 좀비들의 돈잔치 미천이 결국 누구 돈이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노후에 좀 편하게 살자 하고 맡기신 그 소중한 돈들이에요. 예금 금리 조금 더 준다니까 가입했던 파생 상품들, 증권사에서 추천해서 넣었던 해외 사모펀드들, 그 돈들이 흘러 미국의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들의 산소호흡기를 사는 데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 좀비들이 하나둘 산소호흡기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는 금리가 너무 높아서 아무리 서류를 조작해도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이제 이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월가 뱅커들은 벌써 신발끈 꽉 조여매고 도망갈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제 그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여러분,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세계 최대 은행인 JP모건의 회장인데 이 양반은 경제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통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남들 다 망할 때 혼자 살아남아서 회사를 더 키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작년부터 입만 열면 사모대출을 조심하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퀴벌레 이야기, 그게 그냥 나온 비유가 아니에요. 다이먼 회장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이 일경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깜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은행은 정부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잖아요. 너희 돈 얼마나 있어? 대출해준 기업은 멀쩡해? 하고 사사건건 간섭을 하죠. 그런데 이 사모대출 시장은 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립니다. 말 그대로 그림자 속에 숨어 있어서 밖에서는 그 안이 얼마나 썩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춘지 기사 제목을 보세요. 일경원의 사모대출 붕괴, 월가의 뜨거운 열풍이 어떻게 패닉으로 변했나. 여기서 패닉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월가의 천재들이라고 불리는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왜 잠을 못 잘까요? 자기들이 빌려준 돈이 사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월가의 생리를 아셔야 합니다. 얘네들은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지만 위기 냄새는 더 빨리 맡아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대형 투자은행들이 슬그머니 사모대출 관련 자산들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직 괜찮다, 조정일 뿐이다 라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죠. 자기들이 빠져나갈 문을 만들기 위해 우리를 방패막이로 쓰고 있는 겁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사모펀드에 가입할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들으셨나요? 주식시장 흔들려도 이건 안전하다, 가격 변동이 적다, 이런 소리 들으셨죠? 근데 이게 왜 변동이 적은 줄 아세요? 가격을 자기들이 직접 매기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니까 자기들이 장부에 이건 100억짜리야 라고 써놓으면 그냥 100억인 거예요. 실제로는 기업이 망해가서 10억 가치도 없는데 말이죠. 다이먼 회장이 지적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가짜 가격으로 쌓아올린 일경원의 성벽은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지금 그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자가 연 15%까지 치솟으니까 아무리 장부를 조작해도 더 이상 이자가 안 들어오는 걸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선생님들, 월가에서 패닉이 왔다는 건 단순히 주가가 좀 빠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금의 줄기가 막히고 있다는 뜻이에요.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사는데 이 일경원이라는 돈이 좀비 기업들 뱃속에 갇혀서 썩어가고 있으니 전체 시스템이 멈춰버릴 위기인 거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랑 소름 끼치게 닮아 있습니다. 그때도 부동산은 절대 안 망한다고 다들 믿었잖아요. 이번엔 사모대출은 절대 안전하다는 믿음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건물 안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어요. 왜 이런 기업에 대출해줬냐? 이거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요. 그런데 팔려고 보니까 살 사람이 없네? 1경원이나 되는 이 거대한 수익 더미를 누가 사주겠습니까? 결국 이 폭탄을 마지막에 쥐고 터뜨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수익률 좋네 하며 가입한 개인 투자자들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자, 그럼 이 패닉이 우리 집 안방까지 어떻게 찾아오게 될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환매 중단이라는 괴물입니다. 이제 그 괴물이 어떻게 우리 돈을 집어삼키려 하는지 그 다음 장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선생님들,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월가가 망한다, 일경원이 사라진다 하니까 먼 나라 이야기 같으셨죠? 근데 그게 내 주머니 사정으로 바뀌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환매 중단이에요. 이 네 글자가 들리는 순간 여러분의 은퇴 설계는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매 중단이 뭐냐?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동네에서 개를 한다고 칩시다. 꼬박꼬박 개돈을 부었는데 내 순서가 돼서 자, 이제 내 돈 좀 줘요 했더니 개주가 갑자기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지금은 줄 돈 없으니까 나중에 와요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 돈 내가 찾겠다는데 왜 안 줘? 하고 소리쳐봐야 소용없어요. 법적으로 지금 펀드 상황이 안 좋으니 돈을 못 돌려줍니다 라고 선언해버리면 그날로 내 돈은 묶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 월가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판매한 해외 사모펀드들에서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경제 기사 보셨나요? 좀비 기업의 돈잔치 벌인 사모대출, 개인엔 환매 길 터져 위기라고 적혀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원래 사모대출은 한 번 넣으면 몇 년 동안 못 빼는 게 상식이었어요. 근데 돈독이 오른 펀드 매니저들이 개인 투자자들 돈을 더 끌어모으려고 언제든 뺄 수 있게 해줄게요 라며 조건을 완화해 준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1경원의 돈이 지금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들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고 있다고요. 이제 불안해진 사람들이 내 돈 돌려줘 하고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좀비 기업에서 돈을 받아와야 여러분께 돌려주는데 그 좀비들은 이미 빈털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라도 줘야 하는데 지금 이 썩은 고름 가득한 대출 채권을 누가 사주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선택하는 마지막 카드가 바로 지옥의 문을 닫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환매 중단합니다. 이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내일 당장 자식 결혼시켜야 하는데 손주 대학 등록금 줘야 하는데 병원비 써야 하는데 내 돈이 분명히 화면에는 찍혀 있는데 단 1원도 못 찾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환매가 중단돼도 펀드 매니저들은 자기들 수수료는 꼬박꼬박 떼어갑니다. 내 돈 돌려주지도 못하면서 수수료는 왜 가져가? 하고 따져봐야 계약서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로 다 적혀 있다고 발뺌하죠. 선생님들, 이게 우리가 믿었던 월가와 금융 시스템의 잔인한 민낯입니다. 2008년 때도 그랬고 최근에 있었던 여러 사태에서도 항상 마지막에 피눈물을 흘리는 건 정보가 늦고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이었어요. 월가의 거물들은 이미 VIP 전용 뒷문으로 자기들 돈 챙겨서 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텅 빈 금고와 기다려라 라는 무책임한 통보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 설마 내 펀드는 아니겠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이 1경원의 폭탄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내가 가입한 평범한 펀드나 보험 상품 뒷면에로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1경원의 폭탄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왜 더 지독한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손 써야 할 생존 전략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선생님들, 이제 많은 분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에이, 그래도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견뎠는데 이번에도 시간 지나면 해결되지 않겠어? 라고요.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2026년의 위기는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퍼펙트 스톰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딱 3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로, 전이 속도와 범위가 다릅니다. 2008년 때는 부동산, 그러니까 집값이 문제였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면서 은행이 흔들렸던 건데 이번엔 기업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IT, 제조, 유통, 에너지 할 것 없이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일경원이라는 돈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어요. 집은 안 팔리면 내가 들어가 살기라도 하죠. 근데 망해버린 좀비 기업의 채권은 그냥 0원짜리 쓰레기 종이입니다. 회수가 아예 안 된다는 소리예요. 둘째는 금리라는 약이 안 듣는다는 겁니다. 2008년 때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나라에서 금리를 0%까지 확 낮추고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줬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서 금리를 함부로 못 낮춰요. 좀비 기업들은 지금 이자 때문에 숨이 넘어가는데 의사, 중앙은행이 미안한데 지금 약이 다 떨어졌어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인공호흡기를 떼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산소 공급을 줄이고 있으니 기업들이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셋째,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바로 AI, 인공지능의 역습입니다. 아니 AI는 좋은 거 아니야? 주식도 오르고 세선 좋아진다며? 하실 텐데 3호 대출 시장에서는 이게 사형 집행인이에요. 서울경제기사에서도 언급됐지만 지금 AI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방식으로 장사하던 기업들이 순식간에 낙오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 같으면 10년은 더 버텼을 유통회사나 서비스 기업들이 AI를 무장한 신생 기업들한테 밀려서 매출이 반토막 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휘는데 세상까지 너무 빨리 변하니까 이제는 혁신할 돈도 시간도 없는 겁니다. 사모펀드 매니저들은 이 기업들이 언젠가는 살아날 줄 알고 돈을 빌려줬는데 AI라는 파도가 닥치니까 얘네는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결국 2008년 위기가 금융의 감기였다면 지금 2026년의 위기는 산업의 암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AI와 고금리라는 치명적인 병균에 점령당해버린 거예요. 월가의 천재들이 왜 수습을 포기하고 도망치는지 이제 이해가 좀 가시나요? 그들은 이미 이 환자가 회생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읽은 겁니다. 선생님들,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옛날 방식대로 기다리면 오르겠지, 나라에서 살려주겠지 하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이제는 공격이 아니라 수비를 해야 할 때예요.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건져낼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선생님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일경원 폭탄이 터졌다는데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하고 답답하셨죠? 이제 그 답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내 돈 지키기 3계명입니다. 첫 번째, 내가 가입한 펀드와 연금의 속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증권사나 은행에서 추천해서 가입한 상품들 있죠? 특히 해외 대체 투자, 3호 대출 ETF, 글로벌 고수익 채권 같은 이름이 붙은 것들이 위험합니다. 당장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 상품 혹시 요즘 문제되는 미국 3호 대출이나 좀비 기업 채권에 얼마나 투자되고 있나요? 라고요. 만약 환매가 가능한 상품인데 불안한 징조가 보인다면 수익률 좀 깎이더라도 일단 현금화해서 내 손에 쥐는 게 상책입니다. 지금은 수익을 낼 때가 아니라 원금을 지킬 때니까요. 두 번째, 현금이라는 무기를 확보하십시오. 선생님들, 위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지만 기회는 현금을 가진 사람에게만 옵니다. 월가 뱅커들이 왜 자기들 돈부터 뺐을까요? 폭탄이 터지고 나면 모든 자산 가격이 헐값이 될 텐데 그때 다시 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비상금을 최소 6개월치 이상은 확보해 두세요. 묶여있는 돈보다는 언제든 뺄 수 있는 파킹 통장이나 단기 예금이 지금은 훨씬 든든한 효자 노릇을 할 겁니다. 세 번째, 남들 다 한다는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주식시장 좋으니까 타야 한다. 사모펀드가 수익률 15% 보장한다. 이런 말들 지금은 독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월가는 이미 지옥문이 열렸는데 우리 같은 개인들한테는 아직 괜찮다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어요. 모르는 상품, 복잡한 구조의 투자처는 아예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내 소중한 노후 자금 지키는 게 이기는 겁니다. 선생님들, 제가 오늘 이 무서운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해서 모으신 그 소중한 돈, 월가의 그 똑똑하다는 놈들이 잔머리 굴려서 뺏어가게 두면 안 되잖아요. 위기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선생님들의 불안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 기억하시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번 정말 위험하다. 2번 아직 지켜보자.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로 번호 한번 남겨주세요. 선생님들의 지혜로운 의견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공부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노후도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를 가져오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선생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릴 더 날카롭고 정직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